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엔 소염거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소염거리는 사실 MI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할 때 기본적으로 하나 공부를 해보자면, 소염거리는 쉽게 말하면 불이 꺼지는 거리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이 어떤 거리, 디스턴스에서 우리가 이 거리 이하가 되면 무언가가요, 불이 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MI를 측정할 때 전국봉으로 제가 간단하게 그려서 여기에 이렇게 불을 붙였는데, 얘네가 너무 가까워지면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원래 가장 기본은 이 소염거리의 정확한 뜻은 우리가 발화가 불가능한 평판 간의 거리를 우리가 소염거리라 하는 거거든요. 평판 간 거리. 즉 어떤 이렇게 판때기가 이렇게 있고, 좀 두께를 약간 그려볼까요? 여기도 약간 이렇게 평판이 있을 때, 너무 대충 그렸네요.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에 이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우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도 여기 중간에 있던 가연성 가스들이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물론 일정 거리 이상이 되면 불이 붙겠죠.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발화라는 건 발열이 방열보다 커야 됐어요. 또는 방열은 우리가 흡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관점에 따라서. 왜냐면 요 가스에 불이 붙어서 불이 나는 거랑, 이 가스가 이 평판으로 방열을 하는 거지만 평판의 입장에선 얘가 흡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방열이나 흡열이나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얘를 이렇게 옆면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복사를 한번 해서 평판을 이렇게 두 개 놔보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있는 가스를 제가 좀 크게 그려볼게요. 가스 분자들인데, 얘가 이제 불이 붙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주변으로 열을 전달시켜서 옆에 분자에도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열이 전달되기 전에 이 평판이 열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이 붙으려다가도 다 불이 꺼지는 거죠. 우리가 결국 연소라고 말하는 것, 즉 발화라고 말하는 건 온도가 올라가야 얘가 지속될 수 있는 건데, 이 온도가 올라갔는데 이 열을 평판이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이 꺼지는 이 거리, 즉 처음에 불이 붙다가 우리가 결국 소형거리 테스트할 때 불이 안 붙을 때까지를 이렇게 좁혀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불이 안 붙는 딱 그 거리, 우리가 결국 그게 소염거리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 소염거리 이 상태에선 더 줄여도 이제 불이 안 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불이 안 붙는 최대 거리가 소염거리가 되는 거고, 결국 우리가 이 식으로 또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소염거리라는 건 원래 최소 발화 에너지법에 의한 그 실험식도 있고, 또는 평행판, 이게 지금 평행판이죠. 평판 두 개니까 평행판 거리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이 이제 있는데,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실험하면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보면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평행판 간 거리는 줄어든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온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얘가 더 많은 열을 뺏어야 되니까 평행판 간격이 줄어들겠죠. 또 압력이 높을수록 얘네끼리 또 에너지를 서로 많이 주고받으니까 소염거리는 더 줄어들 거예요. 이거 약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결국 MI라는 건 반비례지만 MI는 온도가 높을수록 줄어들고 압력이 높을수록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쓰면 헷갈리시나요? 이렇게 써드릴까요? 즉 서로 반비례 관계였잖아요. 근데 결국
소염거리도 똑같다는 거죠. 불이 붙는 최대 거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비례하고 이런 식으로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해, 상수죠, 이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결국 이걸 그래프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소형거리 하면 꼭 MI와 이제 전극간 거리, 전극간 거리가 있을 거고, 우리가 불이 붙는 최소의 발화 에너지가 있을 거예요. 이전 영상이 이제 MI였으니까 배우셨을 거고, 우리가 결국 어떤 지점을 여기를 소염거리라고 해보겠습니다. 전극간 거리를 좁히다 보면 소염거리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럼 소염거리보다 작을 때는 불이 아예 붙지 않아요. MI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할까요? 소염거리까지는 더 아무리 MI, 즉 우리가 MI가 아니죠. 이거 에너지라고 봐야겠네요. 뭐 MI라고 보셔도 상관없긴 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아무리 투입해도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소음거리보다 작을 때는. 왜냐면 소염거리가 불이 붙을 수 있는 최대 거리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작은 거리에서는 불이 붙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MI가 무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극 간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MI가 커지는데 당연히 곡선 관계가 되겠죠. 왜냐면 뭐 책마다 약간 그래프가 좀 다르긴 해요. 뭐 제가 다 테스트 해본 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고 좀 꺾이는 경우도 있고, 결국 우리가 이 평판에 뺏기는 열을 살펴보면요, 우리가 반응 속도는 결국 이 지수함수적 곡선이 됐어요.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면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더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휘었는데, 우리가 방열은 이렇게 지금 방열을 대류로 안 배웠는데 평판에 식히는 열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선형을 띠거든요. 그래서 이런 곡선에 약간 지수함수적 곡선을 나타내는 게 좀 더 바른 값이 되는 거고, 뭐 사실 크게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가 소염거리다. 이 소염거리보다 작은 거리에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이용해서 어떤 설비를 만들어요. 뭐 쉽게 생각하면 A라는 공간, B라는 공간이 있을 때 여기를 평판 개념으로 봐보시면 너무 콘덴서 같긴 한데, 결국 여기 평판이 소염거리보다 작으면 일로 불이 못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걸 이용한 게 원래 내압 방폭 구조가 되는 거고, 영상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약간 좀 더 뒤에서 배울 거지만 해보자면, 우리한테 이제 소염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인화 방지망 또는 뭐 화염 확산 방지망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어떤 이렇게 관로 중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관로 중에 예를 들어 여기가 뭐 가스가 가득한 장소라고 해볼게요. 가스 탱크? 가스보단 사실상 이제 기름 탱크가 있을 때 기름이 이제 증발하면서 휘발유 가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이렇게 망을 삽입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메쉬 형태의 우리 방충망 같은 느낌의 망을 삽입을 해요. 얘가 결국 소염거리랑 같은 원리가 되는데, 이게 지금 원형이고 이 불을 끌 수 있는 이 직경을 나중에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염경이라고 부르는 건데, 불꽃이 오다가 여기를 이렇게 통과하면 얘가 지금 망이지만 망도 쇠로 이렇게 두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망이 짜여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요. 그러면 조금만 더 그려보면 불꽃이 여기를 통과할 때 얘도 같은 원리로 이 열을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 막혀서 여기를 못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옆에 불이 붙는 인화를 방지한다 또는 화염의 확산을 방지한다라고 해서 얘를 우리가 인화 방지망이라 부르고, 얘도 이 간격을 우리가 소염경이라고 부르지만 결국 소염거리랑 같은 성능?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오늘은 제일 짧은 것 같네요.
제가 이번 주까지 좀 힘들어서. 자, 우리가 결국 소염거리는 MIU와 같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결국 불이 붙지 않는이라고 썼는데 불이 붙지 않는 거리는 되게 많아요. 이 불이 붙지 않는 거리 중에 최대 거리를 우리는 소염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염거리의 원리는 결국 이 평판에 열을 뺏기기 위해서니까 죄송합니다. 열을 뺏기기 때문인데요. 결국 우리가 어떤 화재에 의해 화재가 전파되며 발생하는 이 발열이라는 게 이 평판에 뺏기는 방열이 더 커지게 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때 방열 능력은 이 평판이 좁아짐에 따라서 결국 더 커지게 되기 때문에 발열은 고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 이하의 간격에서는 불이 발화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때 이 거리를 우리는 소염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염거리에 요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데 얘는 이제 평행판간 거리에 대한 식이고요. 최소 발화 에너지 법칙은 저는 적용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아직 좀 고민 중이라서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압력이 높을수록 반응 속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염거리는 더 줄어들게 될 거고 우리가 즉 소염거리라는 것도 이 안에 가연성 혼합기의 상태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얘가 이렇게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이 소염거리가 이 전극간 거리를 좁혔을 때 나타나는 구간인데 결국 이 소염거리는 불이 붙지 않는 이 거리들 중에서 최대값에 대한 거리를 우리는 소염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극간이 소염거리 바로 이유가 최소의 MI, 최소의 발화 에너지를 가질 거고 이 거리가 늘어날수록 우리는 더 큰 에너지를 주어야 발화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MESG라던가 결국 내압방폭 구조 같은 거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소염거리에 대한 거리 개념을 이해하고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인화방지망이라던가 어떤 공간에서 화재가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이 장치 안에 넣어가지고 화염이 전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압 방폭 구조가 되겠죠. 소염거리는 사실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그냥 가장 기본은 발열이 방열보다 클 때 발화가 나니까 우리가 방열 능력을 키우면 결국 발열이 발생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발화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않는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